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의 막판 반등을 또다시 오늘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시장의 하락도 이해는 되지만 원전 테마는 어찌 계속해서 조정만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요. 금일 영상에서는 만일 더 여기서 빠진다면 어디까지 좀 빠질 수 있을지,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참고하시면서 주말에는 좀 주식 부담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좀 계좌를 만들어 주신다면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요즘에 두세 개 이상은 계좌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브 계좌로 좀 유한타만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조건 없이 수익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만 이쪽으로 좀 매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사진은 매일매일 정보방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캡처를 뜨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급이라던가 이슈 도와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나 증시 이벤트 그리고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제였죠. 동성 화인텍 7% 이상, 우리네 3, 4% 이렇게 수익 청산을 좀 드렸고, 어려운 시장에서도 오늘 종목 추천 하나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무료 정보방에 좀 참여하신다면 수익 관리는 물론 매매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번호로 이렇게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 옵션 만기일과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예정으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그 중에 하나인 옵션 만기일은 어제부로 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문제는 오늘 밤 발표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다음 주 초반의 흐름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좀 앞서서 오늘 좀 5월달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장중에 우리 시장이 좀 반등하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간밤에 미국장 주요 지수들이 이렇게 좀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요. 급락을 면치 못했는데 그 이유는 또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증시에 우려감을 다시 심어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하루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그리고 하루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또 하루는 긴축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좀 선반영되었다라고 해도 하루하루 시장은 다르게 좀 반응을 해주면서 올해 들어서 시장 난이도는 계속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안 좋은 영향을 좀 받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종가는 코스피가 1.13%, 그리고 코스닥도 0.83% 이렇게 하락 마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환율까지 1270원 가까이 또 이렇게 치솟으면서 시장 수급 자체가 어제와 같은 또 개인 위주의 매수세가 계속 되었습니다. 오늘 외인들은 코스피에서 8,39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500억 이상 던졌고, 기관들도 또 코스피 2,800억, 코스닥에서는 21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둘 중 하나라도 매수를 하면서 좀 상세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지 못한 부분이 계속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 원전 테마를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한 흐름이었다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중간에 회복세도 있었으나 다시 막판에 약세로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호재가 있어도 이 테마 같은 경우는 좀 관심도가 떨어져 있고 좀 순환매가 도는 종목군에서도 좀 제외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어제 좀 막판에 0.77%까지 이렇게 좀 끌어올리면서 좀 지지가 되나 싶었지만 시장이 괜찮을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은 모습이 일단은 더 강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보셔도 단기 공매도, 중기 공매도 14% 그리고 9% 이상 부담이 좀 증가하고 있고, 거래량도 오늘 217만 주로도 다시 좀 죽었습니다. 뭐 한 가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좀 계속 이틀만은 조정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좀 살고 수급 외인들이 좀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올리지 못한 부분을 포함해서 좀 원전 테마가 강하게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좀 주목받을 때까지는 버텨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차트 흐름 좀 볼 건데요. 오늘 2.05% 빠지면서 19,15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가가 19,000원까지 이렇게 빠졌는데 뭐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끝났죠. 뭐 어쨌든 어제 이런 지지되는 흐름을 오늘까지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6월달 2만원의 단기적인 회복은 좀 어렵게 된 부분인데, 뭐 언제든 바닥권에서 이렇게 좀 V자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좀 탄력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바닥의 징후가 좀 나와 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뭐 구독자분들이나 뭐 보유하신 분들 어디까지 좀 빠질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도 뭐 정확하게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2월 달이죠. 이렇게 바닥에서 강하게 끌어올렸던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현재 구간은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19,000원 선에서는 이제 좀 지지가 필요해 보이고 좀 돌리는 자리가 나올 때도 되었다 보는 입장입니다. 관건은 이런 거래량이 얼마나 좀 받쳐주느냐의 싸움일 것 같고, 만일 이 19,000원까지 좀 이탈이 된다면 5월달 저점 구간이었던 18,500원까지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19,000원을 계속 좀 지켜가면서 좀 상승 추세로 이어나가느냐, 아니면 더 누르고 이렇게 상승을 해주느냐, 뭐 이런 부분이 좀 될 것 같은데, 시장만 좀 받쳐준다면 상승도 금방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라인들 잘 체크를 하면서 좀 버텨야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터 전반적인 매매 동향은 매수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하려는 건지 좀 방향성이 애매한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뭐 순매수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외인들은 8만 1000주 이렇게 순매도했고, 기관도 8만 1000주 이렇게 던졌습니다. 프로그램도 6만 4000주 순매도가 됐고, 외국계 창구에서는 UBS 물량이 2만 7천주 이렇게 좀 순매도를 쳤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오늘 13만 7천주 순매수, 그리고 연기금이 6만 2천주 이렇게 순매수가 되었는데요. 뭐 어제 좀 제가 기관들의 수급이 좀 전체적으로 의미 있게 들어왔다, 뭐 이렇게 좀 언급을 한번 드렸었는데, 뭐 하루 만에 다시 금융투자가 14만 주 이탈 이렇게 나가면서 좀 매도세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뭐 연기금이 그나마 6만 2천 주 매수해주면서 뭐 4일 연속 순매수가 되었다, 뭐 이 부분 좀 위안거리가 되겠습니다. 뭐 저는 여기 보시면 UBS 물량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뭐 오늘은 2만 7천 주 밖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6월 3일부터 꾸준하게 나가고 있고, 현재까지 13만 7천 주 가량 좀 이탈을 했습니다. 보통 UBS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좋은 수급으로 좀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두산에너빌리티에 출몰을 한다는 게 좀 껄끄름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공매도 보시면 15%의 비율을 좀 계속 유지를 하고, 뭐 그날의 전체 거래량에 따라서 수량이 결정되고 있는데, 오늘은 32만 주 가량 공매를 쳤고, 공매 잔고 기준으로 봤을 때 6월 7일 1,500만 주까지 이렇게 이제 급상승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흐름을 안 좋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 대차 거래도 좀 보시면은 신규 체결량이 더 늘어났고,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도 소폭 증가를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금융투자 그리고 이런 공매도와 대차 EWR 상장에 대한 이런 이유가 좀 클 것 같은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늘어날 것인지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체크를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절대로 원전 폐쇄하면 안 된다. 사무총장의 충고. 국제에너지기구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을 공식 지지했다. 윤석열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원전 강화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덴마크에서 열린 2022 에너지 총회에서 또 세계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원자력으로 복귀하는 추세라며 새롭게 출범한 한국 정부가 원자력에 대해 가진 새 시각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76년 출범한 이제 국제 에너지 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에너지 협의체로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고 세계 각국의 에너지 기후 분야 관료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에너지 총회를 7일에서 9일 또 이렇게 열렸다.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선택지에서 원전을 제외한다는 건 안 된다라고 강조했고, 한국 정부가 에너지 믹스 정책에서 원전을 활용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근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로 유럽 국가들도 다시 원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 한국은 원전은 절대로 폐쇄해서는 안 되고 운영 및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과 달리 한국은 자연 환경상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원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이런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는 배제된 한국의 K-텍소노미도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 K-텍소노미에 포함된 에너지원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돼 정부와 금융권의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 12월 탈원전 정책을 명분으로 K-텍소노미 최종안에서 원전을 뺀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비롤 사무총장의 조언이다. 유럽도 원전을 적극 활용을 한다.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현장에서 국제에너지기구 총회를 취재했고, 파티 비롤이 사무총장이 국내 언론과 단독 인터뷰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서 EU 회원들이 탈원전 강력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현지 에너지 전문가들의 설명이었다.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은 탈원전을 강력 추진하고 있지만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 동유럽 회원국은 코로나19와 에너지 대란을 계기로 원전을 오히려 확대하는 추세다. EU에서 원전은 전체 발전량의 25%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에서 가장 먼저 탈원전을 추진했던 영국은 205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를 건설하겠다는 좀 계획이다. 윤 정부도 원전 운영 투자를 계속 지속을 해야 한다. 또 탈원전 폐기 방침에 대해서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전했고,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기존 원전 10기 수명을 연장할 계획이다.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도 공사를 서둘러 재개한다는 방침이고, 한미 경제안보 동맹 차원에서 SMR 개발에도 또 주력을 하기로 했다.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윤 정부가 이제 원전 강국을 모토로 출범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원전 테마에 대한 확실한 주가 반응은 좀 적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이런 폐기물 처리 문제, 그리고 예비 타당성에서도 또 예산이 축소가 되었죠. 여기에 최근에 또 SMR 안정성에 대한 이런 논란 등등 해서 이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K-텍소노미에 대한 좀 확실한 이런 포함과 그리고 원전 확대를 위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정을 해야 하고, 또 신한울 3, 4호기도 빨리 재개가 되어야 되죠. 여기에 지금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건 원전 수출 같은 경우는 한미와 본격적인 협력이 되었고, 또 국내에서는 원전 수출 컨트롤 타워 구축으로 좀 힘을 내면서 원전 수출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졌을지 몰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여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처음으로 좀 나토 이런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유럽 일정에서 체코나 폴란드, 우리가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이 두 나라,
원전 수출 여기도 방문을 할 수 있을지 좀 봐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원전 생태계가 좀 무너졌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회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남은 하반기부터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더 올라가고 그리고 SMR 기자재 수주 공시를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좀 오르지 못한 원전 테마들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렇게 꾸준하게 좀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며 모든 게 무료다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